나가려 가죠. 네. 자, 그래서 수급 이제 좀 특징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점검을 좀 그래도 뭐 어제도 사실은 워낙 우리나라 수급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시장 하락이 좀 멈춰야지만 개별 종목들의 수급이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래도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는 계속 해둬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금액 기준으로 들어온 종목들 특징적인 것들만 이렇게 잠깐 보면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한 200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 그 다음에 블록들 이후로 가격이 계속 좀 하락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어제 수급이 한 240억 정도 조금 들어오는 그 정도가 어제 어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외인이 들어오네. 네네네. 이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반전이 들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좀 바닥을 찍고 좀 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뭐 원전 관련 이야기 살짝 뒤에 조금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매도한 쪽은 역시 그래도 시장은 계속 팔고 있네요.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어제처럼 고환율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일단은 비중을 외국인들은 줄여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가격은 그래도 여기 뭐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이에요. LG이노텍이 좀 아쉽죠. 근데 요 종목과 사실 BHI라는 두 종목이 애플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는 큰 종목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두 종목이 많이 빠졌긴 한데 상대적으로 BH가 그래도 조금 아래꼬리를 그래도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이 물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이엔드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싼 제품 일반 보급형이 있는데 하이엔드는 잘 팔려서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일반적인 제품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생산하는 것을 좀 처리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LG이노텍은 요 두 가지 라인업에 다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걸 줄이니까 LG이노텍은 영향이 좀 있겠죠. 근데 BH라는 이 제품은, 이 FPCB를 만드는 여기는 주로 하이엔드 쪽으로 이 회사는 들어가거든요. 이거 줄이는 것과는 사실 BH는 별로 상관관계가 떨어지죠. 그래서 애플 밸류 체인이 이 이슈가 좀 길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LG이노텍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BH가 같이 떨어지는 거는 약간의 넌센스. 그래서 혹시나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BH는 LG이노텍보다 조금 빨리 튀어오를 수도 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어제 일진머티리얼즈가 LG그룹, 롯데그룹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큰 아버지 밑으로 이제 좋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에 이렇게 더듬어? 그러니까 일진그룹보다는 롯데그룹이 훨씬 더 이제 크니까 가는데 오히려 주가가 빵 튀니까 외국인들은 다 팔아버리는 뭐 그런 액션이 좀 나왔고 특히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어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롯데가 이제 저 회사를 가지고 온다고 하고 또 뭐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니까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많이 빠지는 그런 그림이 어제 또 장중에 나타났죠.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최근에 눈에 띄는 것들은 조금 이 푸른저축은행, 그 다음에 고려신용정보, 또 이제 제주은행, 여기 제주은행은 빠졌는데, 요 세 개 금융주가 최근에 거의 뭐 약간 좀 테마주? 세력주처럼 조금 움직이는. 제주은행은 진짜 전 지난번에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미만인 회사인데 요거는 아마도 뭔가 이 라이센스를 원하는 누군가의 이 좀 기대감, M&A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푸른저축은행은 최근에 이제 뭐 시중에 금리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트레이딩을 요 저축은행으로 하는 것 같고 신용정보는 뭐 다들 잘 아시지만 불황일 때 오히려 좀 일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금융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게 뭐 노랑머리 외국인인지 진짜 순수한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사실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도 조금 검은머리 쪽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 세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뭐 움직이는 뉴스가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죠? 만약에 재료가 뭔가 딱 나온다. 그때 셀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셀온이라는 것은 그 재료에 다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빨리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사모펀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이제 업데이트를 하나 해드리고요. 자, 어제 우리가 이제
그나마 테마 중에서 조금 강했던 게 리튬을 정제하는 쪽이 그나마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보시면 상한가 간 종목이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고 한 3종목 정도는 어제 플러스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리아 SE가 공시가 나와서 요거 업데이트 잠깐 해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GP클럽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거든요. 이 GP클럽이 뭐냐면 네, 요 회사 홈페이지를 가면 월드와이드 뭐 리딩 코스메틱 컴퍼니 그 화장품 회사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 기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꿀광 마스크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중국인들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스크팩 엄청나게 보따리상들이 사갈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1등을 했던 이 마스크팩 중에 하나가 바로 꿀광 마스크입니다. 이거 꿀 뜯으면 노란색 꿀이 뚝뚝 떨어져요. 진짜 써보셨네. 제가 써봤죠. 왜냐하면 저는 이 명동 성당 앞에 있는 이 JM 솔루션이라는 이 매장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거기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보려고 찾아가서 직접 사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요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가 코리아 SE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리튬 플러스가 누구냐면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죠. 조달청으로부터 수산화 리튬의 원재료가 되는 탄산 리튬을 받기로 한 리튬 플러스가 이 코리아 SE로 주인으로 오겠다라는 거로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공시로 인해서 어제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제가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죠. IRA 이후로 앞으로 이 정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거다. 정년 정제 부분이 왜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70~80%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여기에서 배제하려고 하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국산화를 하면 이거 상당히 임팩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수산화 리튬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이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그러한 상황에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조금 뭐 이렇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테마가 있다 정도는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사모펀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모펀드를 우리가 추앙을 해줘야지. 네, 바로 매수매도 외국인과 사모펀드 매수매도만 빠르게 한번 보시죠. 네네, 사모펀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모펀드에 보시면 월덱스라는 종목이 보이는데 월덱스는 이제 이 쿼츠 쪽 반도체 뭐 이런 소재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원익 QNC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회사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매수 강도가 좀 강한 종목이 하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IT 소부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종목이 그냥 눈에 띄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시죠. 선익 시스템이 무슨 종목인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OLED 관련해서 올레도스, OLED인데 온 실리콘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요걸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픽셀을 아주 작게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서 이 XR을 했을 때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머리 안 아프게 고해상도를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XR 기기는 이 올레도스 기판으로 간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 이 종목도 당연히 시장 박살나면서 30% 빠졌는데 다시 기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낙폭 과대로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이 회사 최근에 공시를 보시면 파생 상품 손실 공시를 낸 게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이게. 과거 키코 사태 그렇죠. 기억나시죠? 환율 관련해서. 이 회사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지를 걸어놓은 게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해지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손실 공시한 이후에 환율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이즈가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앞으로 많이 떨어지면 이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그때 관심을 두시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XR 관련된 테마주 중에서는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전에 많이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 재룡전기라고 이제 또 들어오고 있죠.
재롱전기는 친환경 트렌드가 중장기 추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투자, 풍력 투자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투자 사이클, 신재생 에너지 투자 사이클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같이 올라온다라는 말씀드렸고, 미국향으로 변압기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을 넘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종목도 잘 가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물량을 사모펀드들이 다시 좀 받아가는 그 정도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 자,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종목, 좀 눈에 안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 코멘트 드린다면, 영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총이 0.1% 들어온. 영창이라 그러면 우리 피아노. 영창 피아노, 영창 뭐 이게 참 잘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영창 케미칼이길래 자꾸 그 영창 악기가 생각이 나서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상하펀드가 시총이 0.1%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 소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뭘 하냐면 PR,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노광 공정에서 회로를 그릴 때 회로를 그리기 전에 이렇게 막을 씌워야 되는데요. 그 포토레지스트, PR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PR을 썼을 때 이게 이제 뭔가 좀 결함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결함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영창케미칼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는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다린 뉴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산과 투자 전면 중단.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들은 그 이슈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 정도에 하이닉스가 감산이나 투자 전면 중단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11월, 12월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출렁이면 싸게 살 기회가 장비주들은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그나마 나은 쪽은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소재 쪽이죠, 결국. 그죠? 소재. 그래서 소재 중에서도 이러한 EUV PR 쪽, 그러니까 이제 미세화 공정 쪽에서 계속 투입되는 이러한 포토레지스트 쪽을 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우리 뉴스에도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자 0.2% TSMC의 점유율이 뺏어왔다. 그렇다면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의 후공정 이쪽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디메모리 쪽에 관련된. 네네. 그렇긴 한데 최근에 TSMC의 기사 중에 잘 보시면 수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게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MS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또 있고, 그냥 잘 되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0.2%를 뺏어온 게 그렇죠. 아니라 줄어드는 가운데서 0.2니까 Q는 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 더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지려면 몇 가지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3나노에 대한 수율이거든요. 근데 그 3나노에 대한 수율에 대한 발표가 지금 아직도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만, 근데 수율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몇 개 기업만 여기에 3나노 제품을 갖다 쓰지,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3나노에 여기 주문 내는 기업들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직 TSMC 쪽으로만 하고 있지. 이게 나와야 진짜 파운드리 쪽의 재평가로 인해서 기대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뭔가 큰 주가의 뭐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뉴스들을 아직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매도 매도 쪽으로 바로 한번 사모펀드 매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텍. 이거 얼마 전에 좋다 했던 건데. 그래요? 이 코텍은 이게 카지노 모니터 쪽이죠. 제 기억으로는 카지노 모니터 쪽인 것 같아요. 네, 코텍 매도 강도가 좀 나왔고, 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우리는 태양광 풍력으로는 가기 어려운 한반도잖아요. 우리가 바람도 그렇고 뭐 일조량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에 미는 쪽은 원전입니다. 원전.
예. 근데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블록딜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대장주가 꺾이니까 뭐 BHI, 우진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꺾이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BHI도 아직까지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매도가 어제까지도 나왔는데 이제 좀 바닥을 좀 가격 조정은 충분히 좀 받은 것 같은데 언제 이제 바닥을 잡을지 이거 수산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죠. 이 원전 관련주죠. 예, 이런 것들이 언제 바닥을 줄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BPSK라든지 이런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 장비는 하이닉스 그 이슈가 나오고 나면 약 한 달 정도 뒤에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우리가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것까지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 매도 제가 이제 업데이트 최근에 빼먹었었는데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넣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 강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을 매도하고 있네요. 네, 두산. 로봇주잖아요. 네네, 로봇으로 좀 올랐는데 최근에 어제 IR 그거 간다더니 거기를 매도 시점으로 봤군요.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무너져서 CFD 계좌 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CFD. 네, 왜냐하면 CFD는 교보, 뭐 키움, 그다음에 뭐 KB 몇몇 증권사 에서 하는데 주력으로 이용하는 거래원들이 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 근데 그 증권사에서 매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FD 계좌 쪽에서 손절 물량 좀 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산은. 근데 요게 일단락 되면 어느 정도 요 가격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강 관련해서 요즘 조금 곰실곰실 자꾸 곰실곰실이 입에 왜 이렇게 자꾸 있죠? 네, 스물스물. 네, 철강 스물스물이나 곰실곰실이나 네. 입에 붙는 걸로 해요. 네네. 바닥을 약간 이제 좀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가 이제 다시 경기 부양이 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재에 대한 이제 조달이 있을 것이고 철강이 요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이슈는 뭐냐 하면 전기료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철강은 우리가 샘물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공정을 거칩니다. 고로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 포스코 때문에 고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 고로라는 게 있고 전기로라는 게 있고 두 가지 공정이 있거든요. 이 생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제가 철강 공부를 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전기로라는 게 당연히 앞에 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뭘까요? 네, 주로 전기를 가지고 샘물을 뽑아내는 그 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처럼 전기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전기료를 가지고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철강사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원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만큼 이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 철강 가격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여기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로를 가지고 철강을 뽑아내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름이 제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한국제강, 대한제강 이렇게 제강이 붙은 회사들은 대부분 전기로를 가지고 뽑아낸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로 뭘 하느냐?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가는 H형강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제강 붙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걸 얼마나 증가시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증가를 잘 시키면 좀 괜찮을 거고 증가를 뭐 시키는데 원가만 올라간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철강 가격 추이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아제강 지주가 방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방금 봤는데 세아제강 지주는 미국의 세아윈드라는 풍력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근데 어제 최근에 CS 윈드가 이제 내용이 나온 게 기차가 나오고 나니까 저분은 머리가 잘렸네 사진에서. 이쪽이 우리 같은데. 키맹과 토마스 키맨과 토마스가 이렇게 악수해야 그림이 이쁘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남한이란다. 한국의 남자들의 평균 신장을 우리가 까가먹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자, 어쨌든 미국의 작은 고추가 그런데 맵지 않습니까? 네, 작은 고추가 맵죠. 풍력 타워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이런 CS 윈드가 이런 발표가 좀 나왔어요.
이제 풍력은 올해는까지는 수주 잔고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게 IRA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면 연말과 연초에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이거 수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아제강 지주도 여기에서 미국의 세아윈드라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캐파 늘리고 하는 부분들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풍력, 가스 뭐 이런 부분들 다 괜찮아요. 분위기 괜찮은데 단 하나 제가 항상 요 뉴스가 나오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유럽이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지금은 가스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가격으로 뭐 책정한다라든지 이 가스 가격으로 가는 것을 제도를 바꾼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신재생 에너지한테는 단기적으로 또 노이즈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계속 요즘 이런 것들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광 관련해서 저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결국에는 원전으로 자꾸 드라이브를 걸려고 이런 것들을 노이즈를 꺼집어내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이번 정부는 결국 원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